오늘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천천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단원에는 1, 2단원이 있어요. 작은 단원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 부분만 좀 다뤄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 13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제가 사회적 소수자 부분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물론 우리가 동영상 3개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 소수자 부분이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조금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니면 경험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와닿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조금 좀 질질 끌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적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소수자는요, 구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시험제를 이제 푸시게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수라는 것 때문에 수가 적음을 의미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적 소수자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수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일부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의미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플러스,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1번과 2번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합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이 자신이라면 그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해야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그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1번의 사람이 자기라면 자기가 그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이 되어야 사회적 소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속해 있다. 즉, 내가 이 집단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적 소수자는요, 내가 차별받는다는 것을 나만 생각을 했을 때,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차별해? 라고 느끼면 이 사람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회적 소수자예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요, 예시가 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다. 왜냐?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평등해졌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근로자일지라도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들 간에 생기는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 환경 차이에서 같은 근무를 하고 같은 내용의 일을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미국에서 하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백인과 흑인 했을 때 백인과 흑인 중에서 특히 흑인이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이 조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요,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왜 우리한테 이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소속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같이 그런 특수한 그런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뭐 성적 취향이라면 취향의 것이고, 그죠? 또는 성지향점이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과는,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철회할게요. 다른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애의 관점이 아닌, 동성애나 그런, 자기만의 그런 성의식을, 남들과 다른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성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장애로 인해 정상인들의 시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서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하나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소수자는요,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육체적이든 또는 신체적이든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해요. 육체적이나 신체적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휠체어를 끌고 있다. 또는 뭔가 우리와는 다르게 걸음걸이가 조금 다르다. 이런 걸 통해서 식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이제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있으면 이제 무슬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옷차림이 좀 다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집단과 구별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어야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차별받는데 이 사람의 위치가, 정치적 위치가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면, 랭크가 위에 차지하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위치가 위에 있다면 당연히 권력이 열세한 게 아니죠. 우세하잖아요. 그러면 찍어들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권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력이 열세하기 때문에 이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차별적 대우의 존재. 그 집단에 있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도 없고요.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소속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 세 가지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아니어도 내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속감이 없으면은 사회적 소수자가 되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이 집단 안에 내가 소속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라는 거. 예,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가 신체적 소수자와 권력적 소수자입니다. 자, 신체적 소수자는 말 그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이즈 및 한센병 환자,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신체적 소수자에 해당하는데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에이즈, 한센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고요.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문둥병이 지금의 한센병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 소수자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가 권력적 소수자인데요. 자, 권력적 소수자는 신체적 소수자와는 다르게 권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이 권력적 소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 권력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이나 고용 등등등 그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익에서 빠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권력적 소수자예요. 이 권력적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소수자에서 지정한 장애인, 에이즈, 한센병 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적 소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적 소수자는요, 신체적 소수자와는 다르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느냐? 내가 만약에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다.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법안을 통해 또는 정책을 새로 집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익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미칠 수 있도록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만 해주기만 하면은 권력적 소수자가 안 될 수 있겠죠. 정책적으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극복이 가능하지만 신체적 소수자는 그런 권력만으로는 극복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4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경제적 소수자와 문화적 소수자입니다. 경제적 소수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보면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죠. 예. 그리고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수자는요, 문화적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 우리 문화적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의 어떤 부분이겠어요? 첫 번째, 종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 신념, 그 다음에 그 나라,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나라의 그런 문화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 좀 다를 때, 그런 것들도 뭐예요? 문화적 이질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혼혈인,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자,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왜 문화적 소수자가 되느냐? 자, 도대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아이가 있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쵸? 그렇게 보잖아요, 사실. 아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됐다 못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까지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쭉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45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그림 한번 보라고 했었는데 굳이 그림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된 글 정도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짧게 하고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성차별 부분부터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